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 사람 이름이 들어갔죠.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그만큼 이제 유명한 분이란 얘기인데, 세계 경제 포럼을 창립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회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유명해진 이유는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주창을 하신 거예요. 초반에는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맞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워낙에 인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주창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오피니언 리더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인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자, 위대한 리셋을 하자, 이런 개념을 또 주창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의 하나의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고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팬데믹, 이례적인 사건인가, 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지만 백신이 나타나서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팬데믹은 뭐 어쩌다가 왜 이런 게 왔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역사 공부하면서 뭐 역병이 창궐해서 뭐 정권이 붕괴되고, 역병이 창궐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병사를 돌리고, 이런 것들 아무 감흥 없이 읽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팬데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팬데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국가도 멸망시키고, 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유럽인들이 몸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난민들에게는 면역력이 없는 그런 세균들을 남미에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잉카, 마야 이런 제국들이, 거대한 문명들이 거의 싹 사라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늘 함께 해온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BCAC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뜻이죠.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많을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비선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처럼 우리가 관찰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얼마나 파괴적일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문화의 도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선형적 변화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외국은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동서양의 교류가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축소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또 비선형적 변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갈등이 또 어떤 커다란 갈등을 만들어낼지, 그것도 사실 또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팬데믹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인류는 희생양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저 이교도인 유대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다 병에 걸린 거야 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그 화살표, 희생양이 바로 동양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도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또 서양에 가면 중국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냥 아시안으로 보일 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묘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자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위대한 리셋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게 되면 심각한 고통이 지속이 되고, 어떤 혁명적인
격렬한 어떤 폭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변화의 방향성은 뭐 하여튼 좋은 방향인데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들, 환경 문제,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바이러스하고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그런 일이잖아요.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그리고 또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시스템을 리셋, 변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우리 인류의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리셋 중에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패턴의 리셋. 북유럽 국가에서는 과시적인 소비를 경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페라리를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내세울 것도 없고 내면적 충만함이 없으면 저런 걸 자랑하고 다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페라리 지나가면 와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과시적 소비를 경시하고 억제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30년 장기 불황이라는 거는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일본인들의 어떤 그 국민성이 또 잘 인내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니멀리즘의 추구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런 삶의 추구.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라고 해서 뭐 의미가 어디 있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본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시적 삶은 환경, 기후, 뭐 공공 어떤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은 환경을 위한 소비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런 문화운동들, 특히 서구권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과시적 소비, 과도한 소비는 우리 인간한테도 안 좋고 특히 지구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은 과시적 소비 이런 걸로 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소비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도 뭐 그런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소비라는 게 일정한 수준이 되면 행복하고는 또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한번 꼭 참고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 평가의 리셋.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특히 이제 ESG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ESG는 뭐냐면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뭐 기술력이 좋고 뭐 브랜드 인지도 막 잘 광고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ESG가 없다면 그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ESG를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연기금 같은 데서 이런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은 투자를 아예 배제를 하죠. 그죠? 아직도 화석 연료를 막 태우는 회사라든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데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노동자 학대하고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지배구조도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투자 안 하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소비자, 소비자들도 저런 기업들 구매를 안 하죠. 저런 기업들의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파타고니아 그 스포츠 의류 만드는 회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같은데 회사들에서 파타고니아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예요. 파타고니아에서 ESG 등급이 낮은 기업은 안 주겠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파타고니아 그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 이거는 물론 이제 기업 평가의 리셋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행동주의 투자자가 되어야 되고 또 행동주의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참고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경제 시스템의 리셋.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좀 피해를 본 나라들,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마구 무너졌죠.
저렇게 좀 형편없는 시스템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왕좌왕했고 문제를 계속 더 악화시키기만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영국은 뭡니까? 자본주의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이런 공공 영역에 대한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천부적으로 이렇게 존재해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그 개념적인 발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다 좋지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그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자연도 환경이지만 인적 환경, 도시적 환경, 국가적 환경 이런 것도 다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이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공공 영역에 비용이 지출되면 싫어하시는 이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보다 인간적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인간의 발명품이니까 다수가 참여한다면 보다 좋은 시스템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메시지인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우리 인류에게 많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죠. 초기에는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을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경제적 성장을 좀 꺾은 적이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라든가 기타 등등. 그래서 중국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 부분은 더욱더 예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스 슈밥 저자는 미국과 중국 누가 한쪽이 승자가 되는 그런 개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등하면서 사안별로 경쟁하거나 충돌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죠. 양자택일을 요구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제 애초에 생기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힘의 밸런스를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보다 좀 유리한 국면들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세계화 경향이 어느 정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항생제 생산을 봤더니 97%가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 마스크 이런 거 없잖아요,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생산을 자국이 아닌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리쇼어링,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라, 중국 거기 가 있지 말고, 이런 경향들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글로벌 공급망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반세계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지역 블록화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북미 3개국,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까운 나라들 사이에서 교역량이 더 증가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향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속의 많은 내용들은 코로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들의 오피니언 리더인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주창을 한 거죠.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인류의 위대한 리셋을 하자,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